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추가 모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모집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아마 작년부터 추가 모집의 모집 인원이 대폭 늘어나게 되어짐에 따라서 특히 올해 2022학년도에 정식 원서 접수를 하신 분들은 추가 모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제 정시의 원서를 쓰신 분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360, 370 또는 340, 50, 30 정도와 같은 표준 점수를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추가 모집을 염두에 두고 상향 지원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추가 모집이 202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모집 인원이 약 8,300명 정도, 9,800명 정도 선발하던 인원으로 10,000명이 채 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2021학년도에 26,000명 정도로 추가 모집 인원이 대폭 늘어나게 되어짐에 따라서 어찌 보면 입시는 세 가지로 구분되어진다. 수시, 정시, 그리고 추가 모집.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추가 모집의 의미가 매우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어찌 보면 수능 시험을 잘 보신 분들은 사실 정시 지원 가나다군, 가나다의 3번밖에 원서 지원이 없죠. 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기치 않게 수능 시험을 좀 못 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표준 점수가 360점이나 370점 이하의 성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반대로 생각하면 정시 원서 접수 가능하다. 3번의 원서 지원뿐만 아니라 추가 모집의 원서 지원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정시에서 좀 더 적극적인 원서 지원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시 컨설팅 진행하고 정시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추가 모집에 대해서 일찌감치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왜냐하면 수능 시험을 못 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 가나다군에서 3번의 원서 지원하셔야 되고 거기서 반드시 합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 하향 안정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추가 모집이라는 거 있고, 추가 모집은 원서 지원에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학을 가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추가 모집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추가 모집을 염두에 두고 상향 지원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추가 모집은 대부분의 분들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정시 원서 접수를 했죠. 그러고 나면 이제 일부 대학들이 벌써 정시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정시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합격자에 대한 등록 기간이 있겠죠. 그리고 등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가나다군에 대한 추가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게 되죠. 추가 합격자 발표 1차, 2차, 3차, 4차가 이루어지고 발표가 이루어지면서 등록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 합격자 발표가 다 종료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약 3일 정도 기간 후에 정시 모집에서 미충원되어진 인원만큼을 모아서 다시 선발하는 전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추가 모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올해는 대략적으로 추가 모집을 진행하는 기간이 2월 22일 정도부터 추가 모집이 실시가 되어집니다. 전년도에는 추가 모집이 어떠했는지 전년도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 2021년도가 있는데 2020년도에는 추가 모집을 실시하는 대학교가 대략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능에서 129개 대학, 그쵸? 그래서 모집 인원이 4,727명으로 전체 선발 인원은 9,830명 정도, 10,000명이 채 되지 않은 인원이었는데 2021학년도에 인원이 급증하죠. 급증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학력, 인구의 감소, 두 번째는 수도권, 상위권 중심의 쏠림 현상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데, 주목할 부분들은 사실은 수도권 상위권 중심의 쏠림 현상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심하다, 또 내년에 더 심할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서울의 중하위권에 있는 대학들이거나 지방의 국립대 쪽에서 추가 모집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고, 작년 정도의 인원이 추가 모집으로 다시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26,000명 정도를 선발했습니다. 이 점에서 알아주실 점은 뭐냐면, 추가 모집을 선발하는 게 수능 100% 전형만 추가 모집을 실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능 100%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이 123개 대학, 14,683명, 가장 많이 인원을 선발하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인원과 선발 대학이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수능 시험을 보지 않은 것, 그렇죠?
수능이 최저학력 기준으로 반영이 되어지지 않고 수능 성적 없이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다시 말하면 학교생활 기록부만으로 지원이 가능한 전형들도 있다는 점, 이것도 주목해 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수능에 강점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능 전형으로 원서를 쓸 거고, 수능 시험을 많이 못 봤다, 대신 나는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합하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의 모집인원이 26,129명으로 2020년도에 비해서 무려 16,299명이 증가가 되어진 수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추가 모집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시는 예전에는 우리가 수시와 정시 두 가지였다면 이제는 입시가 세 가지로 구분되는 거예요. 수시, 정시, 그리고 추가 모집,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모집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정확한 정보 전달도 없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제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추가 모집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게 될 거고,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시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추가 모집의 원서를 쓰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 모집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꼭 아실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정시 컨설팅 진행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시 모집에 합격한 자예요. 특히 수시 모집인데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을 포함하여 수시 모집 대학에 합격한 자는 이게 최초 합격이든 충원 합격자이든 관계없이 정시 및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수시에 합격하신 분들은 정시 지원을 하실 수가 없어요. 추가 모집도 정시의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산업대학, 전문대학의 정시 모집의 합격자죠. 그렇죠? 수시가 아니라 합격자는 합격자인데 정시 모집에서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에 합격한 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 모집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4년제 대학은 불합격했지만 혹시나 몰라서 전문대학에 원서를 썼는데 전문대학에 합격하신 분들이 계시죠. 나 전문대학교에 합격했는데 우리가 4년제 대학 추가 모집에 원서 쓸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전문대학이나 산업대학은 정시에 합격하여도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시 모집에 합격하고 등록한 자는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가 없어요. 중요한 점은 정시 모집에 합격하고 등록하시면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 조건이 있어요. 4번이 되게 중요한데 4번 내용이 바로 뭐냐면 추가 모집 기간 전에, 추가 모집을 진행하기 이전에 정시 모집 등록을 포기하시면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정시 가나다군의 원서를 써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에, 지방에 있는 어느 국립대학에 합격을 하셨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정시 지원보다 추가 모집을 지원했었을 때 좀 더 높은 대학이나 다른 학과를 선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 경우는 추가 모집 원서 접수 이전에 정시 등록을 취소하시면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단 여기서 의문점이 뭐냐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정시 어느 대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그 대학을 만약에 포기하면 그러면 추가 모집에서 이 대학보다 좋은 대학, 이 학과보다 더 좋은 대학을 반드시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문이 많이 들죠. 그것 때문에 이제 학원에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학생과 부모의 책임이죠. 학생과 부모가 결정하셔야 되는 상황이지, 그걸 이제 컨설팅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거나 다른 사람이 추가 모집에서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으니까 등록을 포기하시라고 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께서 면밀히 판단하셔서 정시에서 합격한 거는 다행스럽긴 한데 추가 모집으로 갔었을 때 더 장점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시면 등록을 포기하시면 그러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타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 등록한 대학의 등록 포기 의사를 표현한 후
타 대학에 등록,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거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추가 모집 기간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때는 일정이 매우 빠르거든요. 내가 만약에 추가 모집 대학에 6개 대학에 원서를 썼어. 근데 첫 번째 A 대학에서 먼저 합격자 발표가 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먼저 선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B 대학에서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내가 B 대학을 가기로 결정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등록하신 대학에 전화하셔가지고 등록 포기 의사를 정확하게 밝히시고 환불을 받고 난 다음에 지금 내가 등록할 대학에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선 등록되어져 있는 대학에 먼저 전화를 하셔서 등록 포기 의사를 정확하게 밝히시고 난 다음에 초기에 추가 합격되어진 학교에 전화하셔서 등록하신다. 이 순서를 절대로 뒤바뀌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추가 합격 기간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여러 개의 대학에 원서를 쓰고 나면 붙고 등록하고 다시 돈을 빼서 다시 돌리는 과정들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매우 정신이 없으세요. 특히 우리가 여기서 어려운 점은 뭐냐면 대학에 전화를 했었을 때 대학도 업무가 너무나 분주하다 보니까 전화가 쉽게 연결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 이것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대학에서 일부러 전화를 안 받는 건 아닐 거고 전화 연결이 잘 되지 못하는 경우들은 되게 난처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전화 연결을 시도하시거나 계속해서 아니면 대학의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려서 등록 취소 여부를 정확하게 밝히시거나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었던 5가지 사항들을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리면 수시에 합격하시면 무조건 정시 지원 안 돼요. 두 번째는 정시에 합격을 해도 그 대학이 산업대학이나 전문대인 경우에는 추가 모집의 원서 지원 반드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시에 합격하고 등록한 자는 원칙적으로는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 없어요. 하지만 추가 모집 원서 접수 이전에 정시 등록을 포기하시면 추가 모집에 원서 지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거는 추가 모집 기간에 여러 대학에 원서를 쓰고 나면 최초 합격하고 그 다음에 다시 추가 합격 발표가 나고 또 다시 추가 합격 발표가 나다 보면 다시 등록하고 돈을 빼서 다른 대학에 계속 돌리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럴 때 꼭 명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선 등록한 대학의 등록 포기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난 후에 타 대학의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순서가 엇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시 모집과 추가 모집의 차이점이 과연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꼭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정시 모집과 추가 모집의 차이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정시와 추가 모집의 가장 큰 차이점은 추가 모집은 원서 지원에 횟수 제한이 없다는 거죠. 정시는 가나다. 다시 말하면 3번의 원서 지원을 하지만 추가 모집은 원서 지원에 횟수 제한을 두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6개를 할 수도 있고 10개를 할 수도 있고 20개를 할 수도 있고 30개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30개, 40개, 50개를 다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내 성적에 맞춰서 원서를 쓰다 보면 실제 원서 지원에 타당한 범위가 좁혀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원서를 쓰시는 경우들이 6개에서 10개 정도 원서를 쓰기 때문에 수시 원서 접수하는 정도의 양으로 원서 접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원서 지원의 횟수가 수시가 6회인데 수시보다 더 많이 원서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쟁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정시는 원서 지원을 가나다 3번밖에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간의 경쟁률이 3대1, 4대1, 5대1, 6대1 정도의 경쟁률이라고 한다면 수시는 6번의 원서 지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보통 10대1, 20대1, 물론 논술은 경쟁률이 훨씬 높지만 추가 모집은 원서 지원에 횟수 제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중심의 상위권 대학들은 경쟁률이 60대1, 70대1의 경쟁률이 나오고, 의학계열 같은 경우는 100대1, 200대1의 높은 경쟁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원서 지원에 횟수 제한이 없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경쟁률은 높지만 원서를 지원한 학생들의 원서 지원 폭이 되게 넓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표준점수 365점의 학과가 있다면 정시 원서 지원할 때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365점의 점수대에 근접한 학생들이 원서를 쓴다고 보면 추가 모집에서는 사실은 원서 지원에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원서 지원의 폭이 훨씬 넓어지죠. 365점인 학과를 350점도 쓰게 되고 370점도 쓰다 보니까 범위가 매우 넓어진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경쟁률이 높다 하더라도 실제 경쟁률이 별로 높지 않다. 이것도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충원율이 매우 높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충원율이 서울의 최상위 대학이라고 한다면 추가 모집에서는 홍익대나 동국대 정도가 최상위 대학이죠. 전년도 기준을 봤었을 때 홍익대나 동국대 같은 경우는 충원율이 높게 발생이 되긴 어렵겠죠. 하지만 서울의 중위권, 중하위권, 지방의 국립대 같은 경우는 충원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회전율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합격의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원서 지원에 횟수 제한이 없다는 장점인 것처럼 보이지만 경쟁률을 보면 덜컥 겁이 나요. 60대 1, 70대 1이니까. 하지만 경쟁률이 높다 하더라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원서 지원의 폭이 매우 넓고 충원율이 넓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실질 경쟁률은 높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전형 방법은 정시 모집과 동일하다는 점 요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각 대학들마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수능과 학생부의 반영 비율들이 있겠죠. 그렇죠? 이런 반영 비율들은 정시와 동일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원서 접수 기간 내에 모집 단위와 모집 인원의 변동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돼요. 이게 정시와 다른 점이죠. 정시는 대부분 최초 정시 선발 인원이 정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시 합격자 발표가 다 끝나고 나면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어지는 인원이 확정이 되고 인원 확정되어지면 원서 접수 기간 내에는 인원 변동이 없죠. 하지만 추가 모집은 추가 모집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인원 변동이 계속 발생이 되어진다는 점 이게 다른 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학들마다 원서 접수 일정이 매우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학들은 원서 접수 기간이 5일이면 5일 기간 내에서 5일 기간 내에 1차, 2차, 3차, 4차를 두어서 발생을 하는 학교들도 있고 어떤 학교들은 5일 원서 접수 기간 안에서 1, 2, 3일 안에 원서 접수가 끝나는 학교들도 있고 어떤 학교들은 1일부터 시작해서 6일까지 이어지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원서 접수 기간이 대학들마다 매우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모집은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전 준비. 첫 번째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원서 접수 기간 이전에 지원 대학과 학과에 대한 부분들이 1차적으로 결정하셔야 돼요. 어떻게 결정해? 내가 가지고 있는 수능 성적이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정시 지원을 해봤죠. 또 정시 지원을 했었을 때 합분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내 성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대학, 어느 정도 학과에 실제 지원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대략적인 범위가 나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상태에다가 2021학년도 추가 모집을 실시했었던 대학들을 확인하고 그 대학들의 모집 요강을 통해서 내가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범위를 어느 정도 좁혀놓는 작업이 첫 번째 중요한 작업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원서 접수 기간 내에 모집 단위와 인원의 변동 사항들을 체크하셔야 돼요. 어떻게 발생이 되어지는지 예를 들어서 건국대학교는 작년에 추가 모집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원서 접수 마지막 직전에 건국대학교가 추가 모집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점은 원서 접수 마지막 날 원서 접수를 한다. 이거죠. 자, 종전까지는 제가 이제 원서 접수 방법에 대해서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경쟁률 보지 말고 원서를 써야 된다. 왜냐하면 경쟁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숫자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실제 경쟁률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은 아니다. 경쟁률을 보고 원서를 쓰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원서 지원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기 때문에 원서를 쓸 때는 첫날 또는 둘째 날 오전에 반드시 원서를 써라 라고 말씀을 항상 드렸는데 추가 모집은 마지막에 경쟁률을 보시고 쓰셔야 돼요. 추가 모집은 왜 그러냐면 추가 모집은 원서 접수 기간 내에 모집 인원의 변동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4일간 추가 모집을 진행하는 대학이 예를 들었을 때 세 번째 날까지만 하더라도 컴퓨터공학과의 모집 인원이 3명이었다가 마지막 날 컴퓨터공학과의 인원이 6명으로 늘 수도 있고 또
컴퓨터공학과에 선발인이 없었던 대학이 마지막 날 컴퓨터공학과의 모집 인원이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확인 점검하셔서 원서를 쓰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 모집은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정시 모집 합격자 발표 기간이 아시는 것처럼 2022년 2월 8일까지가 정시 합격자 발표 기간이고요. 2월 8일. 그 다음에 정시 모집 합격자 등록 기간은 2월 9일부터 2월 11일 정도까지가 등록 기간입니다. 자, 그러면 정시 모집 합격자 등록 기간인 2월 11일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진행이 돼요? 추가 합격자 발표가 쭉 진행이 되죠. 추가 합격자 발표가 쭉 진행이 되고 나면 그러고 난 다음에 2월 22일부터 추가 모집이 시작이 됩니다. 추가 모집의 기간은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인데 대학들마다 원서 접수 기간은 다소 달라요. 시작은 동일하게 2월 22일부터 시작하지만 끝나는 기간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떤 대학은 원서 접수 기간은 3일 정도 드는 학교들도 있고 어떤 학교들은 원서 접수 기간은 4일이나 5일 정도 드는 학교들도 있고 어떤 학교들은 원서 접수를 22일부터 시작하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들은 원서 접수를 24일서부터 시작하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사전 준비를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이게 추가 모집 컨설팅을 벌써 수년째 진행해 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추가 모집은 사실은 정시 모집과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실제 컨설팅의 경험, 이를 통해서 합격했었던 사례들, 이런 것들이 결국 그것만의 노하우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추가 모집 컨설팅은 2월 14일부터 시작해서 2월 28일 정도의 기간 동안 추가 모집 컨설팅을 진행을 하게 되고 추가 모집 컨설팅은 지금서부터 미리 50명 정도에 한해서 예약을 받습니다. 먼저 지금은 간단하게 예약금을 내시고 먼저 예약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정시에 합격하시게 되어지면 예약금은 환불해 드리도록 할 거고 만약에 내가 정시에 불합격해서 추가 모집으로 바로 들어가시겠다 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추가 모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모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학원으로 전화 주셔서 미리 예약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 또 만약에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추가 모집에 관한 영상들을 올려드리고 자료를 보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굳이 추가 모집 컨설팅을 비용을 내고 진행하지 않아도 충분히 정보를 전달받으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만약에 정시에 불합격하거나 정시에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다면 추가 모집에서 그 기회를 잃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